평생 공들여 쌓아온 내 명예와 인격이 단 10분의 가벼운 대화 때문에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싸구려처럼 전락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가슴 한구석이 싸해지고 상대의 무례한 말투가 머릿속을 맴돌아 밤잠을 설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냥 웃자고 한 소리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한 번 상처 입은 마음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불쾌함과 찜찜함은 결코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보내는 정당한 신호이자 무례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경고등입니다. 그동안 그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며 참아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거나 동네 이웃과 커피 한 잔을 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 겉으로는 반갑다, 잘 지냈냐 하며 덕담을 주고받은 것 같은데 대화가 깊어질수록 나를 은근히 깔보는 듯한 말투와 묘하게 선을 넘는 질문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내 이야기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어느새 자기 자랑으로 말을 가로채고 사소한 실수 하나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비아냥거리는 사람을 마주하면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정작 본인은 그것이 솔직함인 줄 알겠지만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은 참담함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례하고 가볍게 구는 이유는 여러분이 만만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이 지독하게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시끄럽게 떠들고 남을 깎아내려야만 겨우 존재감을 확인받는 그들의 행동은 사실 자신의 보잘것없는 밑바닥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즉, 여러분이 느낀 그 싼 티는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수준이 낮음을 온 세상에 광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은 비싼 옷을 입고 외제차를 타면 귀티가 난다고 착각하지만 진짜 귀티는 결코 겉껍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해도 무의식 중에 툭 튀어나오는 천박한 대화법과 상대를 무시하는 눈빛은 결코 감출 수 없는 법이죠. 진짜 고수들은 입술을 타고 나오는 말의 무게와 침묵을 견디는 여유만으로도 범접할 수 없는 품격을 보여줍니다. 겉모습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오랜 세월 삶의 궤적이 만들어낸 깊은 신호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 본성의 적나라한 신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주변을 싸구려로 만드는지, 반대로 왜 어떤 사람은 별말을 하지 않아도 고귀함이 흐르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8가지 장면을 통해 해설해 드립니다. 이 비밀스러운 신호들을 이해하고 나면 그동안 안개 속처럼 흐릿했던 인간관계의 정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무례한 사람들의 가벼운 말에 휘둘려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상대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지혜를 갖추는 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후반전을 품격 있는 인연들로만 채울 수 있도록 제가 인간 본성의 지도를 명확히 그려드리겠습니다. 관계의 민낯을 통해 오늘 당신의 하루를 더 가볍게 만들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더 지혜로운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입만 열면 미천 드러나는 사람들의 공통된 1초 습관. 지인들과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유독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한 명씩은 꼭 있습니다. 내가 아직 말을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마치 100m 달리기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을 가로채는 분들 말이죠. 아니, 어제 내가 병원에 갔는데 라고 운을 떼면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 나도 거기 가봤는데 거기 원장이 별로지? 하고 치고 들어옵니다. 내 숨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자기 말부터 쏟아내는 그 조급함을 마주하고 있으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내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정작 본인은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빨리 알아듣는 줄 알지만 듣는 사람은
내 말은 듣지도 않는구나 싶은 생각에 입을 꾹 닫게 되죠. 이런 사람과 1시간만 앉아 있어도 기가 쏙 빠지고 나중에는 아예 대화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아집니다. 이게 바로 사람 가치를 단번에 떨어뜨리는 산티의 시작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반응 지연 시간의 부재로 설명합니다. 대화 중 상대의 말이 끝나고 내 말이 시작되기까지의 간격을 측정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한 대화 심리 실험팀이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상대의 말이 끝나고 0.2초 이내에 바로 말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내면의 불안 수치가 평균 38%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화 중 1.5초 이상의 침묵이 흐르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사회적 거절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즉, 말을 빨리 받는 것은 센스가 아니라 침묵을 견딜 힘이 없는 정서적 불안의 증거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죠. 실험 참가자들의 82%는 이렇게 말을 빨리 가로채는 상대에 대해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낚아채는 건 사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대부분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침묵을 곧 위협이나 무시로 느끼는 아주 가난한 심리 패턴입니다. 본인이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말이 빠르고 활기차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누군가 내 자리를 뺏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조급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말은 멀쩡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가벼워 보일까 고민하셨다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품격은 단어의 화려함이 아니라 상대의 말이 내 안에서 충분히 소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찰나의 여유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 없는 말은 마음의 가난을 드러내고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평생을 타인의 노예로 살게 된다. 이 말은 결국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있는 사람일수록 소음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 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 속에서 사유를 길어올리지만 가벼운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해 자신의 밑바닥을 스스로 드러내고 맙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 말이 자꾸 끊긴다고 해도 절대 속상해하거나 똑같이 빨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조급함과 불안함은 그 사람의 몫일 뿐 여러분이 대신 책임지고 보조를 맞춰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오히려 더 천천히 말하고 긴 호흡으로 대답해보세요. 상대의 급한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품격은 이미 그 사람보다 한 수 위에 있게 됩니다. 상대의 불안에서 나를 분리하는 연습.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귀티많은 사람은 입을 닫고 산티나는 사람은 파임의 무대를 훔친다. 지인들과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 분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어렵게 입을 뗍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일이 너무 많아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밥도 제때 못 먹는 것 같아 어찌나 마음이 안 좋던지. 이때 한 사람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대화의 주도권을 낚아챕니다. 아이고, 일 많은 게 좋은 거지. 우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부장달아서 눈코 뜰 새가 없대. 어제도 명절이라고 현금을 이만큼 가져왔더라고.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 걱정을 털어놓던 지인은 순식간에 주인공 자리를 뺏기고 남의 자식 자랑에 들러리가 되어버립니다. 내 고민이 상대방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땔감으로 쓰여버리는 이 기분. 겪어본 사람만 아는 참담함이죠. 원인은 공감해 주려고 꺼낸 말이라 하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가볍고 천박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사회학자 찰스 더번은 이런 행태를 대화적 나르시시즘이라 정의했습니다. 그가 실시한 관찰 연구에 따르면 대화 도중 상대의 이야기를 지지해주지 않고 자기 화제로 전환하는 빈도가 높은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 타인과의 공감 지수가 무려 45%나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특히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뇌를 분석했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입을 열어 자기 경험을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이들에게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확인하며 쾌락을 느끼는 수단인 셈이죠. 과학적으로 봐도 이런 대화법은 상대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로감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만 대화의 핸들을 자기 쪽으로 꺾는 건 사실 여러분을 무시해서라기보다 그 사람의 자존감이 지독하게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 확인받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가 지워질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패턴인 것이죠. 말은 공감처럼 시작하지만 끝은 항상 나로 끝납니다. 이건 성격이 시원시원하거나 자기 주장이 강한 게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내 이야기를 들어줄 소품 정도로 생각하는 아주 무례한 습관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면 기운이 쏙 빠지는 건 여러분의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자기 자랑의 연료로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경고를 남겼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혼자 말하게 된다. 그는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제 목소리만 높이는 자를 향해 결국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가장 외로운 섬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로 자신을 치장하고 자식을 내세워도 그 말 속에 타인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공허한 소음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걱정과 일상을 자기 자랑의 도구로 써버리는 사람 앞에서 더 이상 진지하게 상처받거나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들이 대화를 가로채는 건 여러분의 이야기가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그릇이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낼 만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오늘도 저 사람은 자기 확인하느라 참 바쁘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세요. 굳이 그 사람의 인생 드라마에 억지로 박수를 쳐줄 책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상대 인생을 다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대화에서는 내 마음을 덜 써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세 번째, 품격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간결한 마침표에서 완성됩니다. 뭐 하나 물어보기가 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말 한마디를 위해 온 우주의 핑계를 다 끌어오는 사람들 말입니다. 내일 시간 되면 같이 산에나 갈까? 라고 가볍게 던진 한마디에 마치 대역죄라도 지은 듯 온갖 사생활을 다 끄집어내는 분들 말이죠. 안 되면 그냥 나 내일 선약이 있네. 혹은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쉬려고 하고 담백하게 끝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소화기를 붙잡고 20분 넘게 자기 인생사를 다 읊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진짜 가고는 싶은데 3년 전 그 길가에서 넘어진 뒤로 왼쪽 도가니가 좀 시큰거려. 근데 어제 비가 왔잖아. 비만 오면 우리 집 거실 바닥이 차가워서 내 무릎이 먼저 알거든. 거기다 내일은 우리 손주 녀석이 유치원에서 일찍 온다는데 우리 며느리가 요새 직장에서 눈치가 보인다고 하니 내가 봐줘야지 어쩌겠어. 듣는 사람은 이미 5분 전부터 못 오는구나 하고 마음 정리가 다 끝났는데 혼자서 가문 매력부터 기상청 예보까지 다 끌어와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듣다 보면 나중에는 미안함을 넘어서 내가 물어본 입이 방정이지 다시면 묻나봐라 싶어지죠. 거절 한마디 하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온 세상을 끌어와서 변명을 대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묘한 피로감과 함께 그 사람의 품격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과도한 설명을 과잉정당화 심리로 분석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실시한 언어적 정교함과 신뢰도의 상관관계 실험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거절이나 사과를 할 때 문장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이 느끼는 진실성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종류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미안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라는 짧은 사과를, 다른 그룹은 미안합니다. 제가 어제 잠을 못 잤고 아침에 차가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늦었습니다. 라는 장황한 사과를 듣게 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짧은 사과를 들은 그룹은 상대방의 신뢰도를 80% 이상으로 평가했지만
긴 해명을 들은 그룹은 거짓말 같다. 구차해서 믿음이 안 간다며 30% 이하의 점수를 주었습니다. 즉, 말이 길어지는 순간 우리 뇌는 그것을 진실이 아니라 위기 모면을 위한 소음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된 셈입니다. 그 사람이 등산 한 번 안 가는 일에 그렇게 3년 전 역사까지 들먹이는 건 사실 여러분을 배려해서가 아니라 나쁜 사람이 되기 싫은 자기 보호 본능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이 자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지독하게 불안한 심리 패턴입니다. 거절을 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봐, 혹은 내가 예의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전전긍긍하며 온갖 변명의 성벽을 쌓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귀티나는 고수들은 담백합니다. 내 진심은 굳이 길게 늘어놓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줄 것이라는 단단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설면이 많다는 건 이미 스스로 자기 논리에 자신이 없다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말은 길어지는데 정작 신뢰라는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한마디로 설명이 길다는 건 말보다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뼈 때리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짧고 변명은 길다. 몽테뉴는 삶의 품격을 논하며 정직한 영혼은 복잡한 수식어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불안한 자존감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수많은 말의 장벽을 쌓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구구절절한 해명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붙잡으려 애쓰는 가련한 비명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사소한 일 하나로 구구절절 설명하며 여러분의 귀를 피곤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의 불안까지 여러분이 다 설득해주려 애쓰지 마십시오. 아, 저분은 지금 본인이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저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나서 보시면 됩니다. 그 장황한 변명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그것은 상대의 불안을 내가 대신 떠안는 일일 뿐입니다. 그럴 땐 그저 아, 그래, 내일은 쉬어 하고 짧게 끊어주셔도 됩니다. 상대의 불안을 해소해주고 설득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 책임은 오롯이 그 사람의 것으로 남겨두어도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비로소 진짜 품격 있는 대화의 공간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사람의 밑바닥에 깔린 씁쓸한 본성들을 확인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내 몸에서 향기가 나게 할 차례이죠. 굳이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말 한마디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엇이 다른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꽃향기처럼 우아하게 만들어줄 대화법의 세계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명품 옷보다 10배 더 당신을 비싸 보이게 만드는 언어 다이어트. 아파트 반상회나 취미 동호회 회의를 하다 보면 결론 없이 목소리만 커지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안건은 뒷전이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죠. 내 말 좀 들어봐요. 그건 아니지. 하며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는 소음 속에서 우리 마음은 금세 피로해집니다. 이럴 때 유독 기품 있어 보이는 분들은 절대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10마디를 쏟아낼 때 그분들은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다가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건 이 방법인 것 같으니 이번엔 이렇게 결정하시죠. 장황한 설명도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도 없습니다. 군더더기를 다 뺀 그 말의 뼈대에서 묵직한 권위가 느껴지죠.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어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 저분이 이 자리에서 가장 내공이 깊은 분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질이 그 사람의 급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 하나로 직감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믿김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영심리학 연구팀은 그룹 내에서 누가 리더로 인정받는지를 연구하며 언어 절제력이라는 개념에 주목했습니다. 수백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토론을 진행한 뒤 리더십 평가를 수행한 결과 놀라운 수치가 도출되었습니다.
언어 절제력이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 즉,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핵심만 전달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 리더십 점수가 평균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뢰도 항목에서는 그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쉼없이 말을 쏟아내는 사람을 사교적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중요한 결정을 맡기만큼 신뢰할 수 있다고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필요한 말만 남기는 사람에게는 판단력이 뛰어나고 기품 있다는 평가와 함께 압도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적게 말하는 사람의 말 속에 더 소중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모임에서 적게 말하면서도 대우받는 건 단순히 말수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대부분 그 사람이 스스로의 말에 책임을 지려는 심리적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품격을 관리하는 고도의 습관이죠. 우리가 흔히 싼티 난다고 느끼는 말투는 생각나는 대로 즉각 내뱉는 정제되지 않은 말들입니다. 반면 귀티는 말을 아끼는 데서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을 무작정 줄인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 중 가장 가치 있는 중심만 남기고 나머지를 쳐낸 결과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이 가볍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대개 침묵의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말의 찌꺼기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진짜 귀티나는 사람들은 그 정막을 힘으로 바꿉니다. 내가 내뱉는 한마디가 곧 나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기에 함부로 말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대를 압도하는 우아한 언어 다이어트의 본질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가르침에서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절제는 가장 강한 힘이며 지혜로운 자가 지니는 최고의 장식이다. 그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덕목 중에서도 절제를 으뜸으로 쳤습니다. 특히 말을 절제한다는 것은 내 안의 본능적인 과시욕과 조급함을 이겨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우리가 입술 끝에서 말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하고 고결한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대화에 억지로 참여해 목소리를 보태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무의미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피곤한 논쟁을 걸어올 때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을 아끼는 것은 결코 무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선긋기이자 내 품격을 보호하는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말을 아끼면 실수가 줄어들고 실수가 줄어들면 마음 쓸 일도 줄어듭니다. 내뱉지 않은 그 말들이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더 적게 말하고 그 빈자리를 깊은 눈빛과 따뜻한 경청으로 채워보세요. 당신의 언어가 다이어트 될수록 당신의 품격은 명품보다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어떤 사람의 고맙습니다는 유독 우아하고 비싸게 느껴질까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오늘 입은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 얼굴이 환해 보이네. 라고 기분 좋은 칭찬을 건네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때 보통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열의 아홉은 손사래부터 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아니야. 이거 시장에서 싸게 산 거야. 얼굴은 무슨 늙어서 쭈글쭈글한데. 칭찬을 보낸 사람의 민망함은 생각지 못한 채 일단 부정하고 깎아내려야 겸손하다고 믿어오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옷을 사게 된 경위나 자신의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상황에서 유독 눈에 띄게 우아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과하게 겸손을 떨지도 그렇다고 으스대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쁜 미소를 지으며 눈을 맞추고는 그렇게 봐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기분이 참 좋네요. 라고 담백하게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로 칭찬을 건넨 사람의 마음도 존중받게 되고 본인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죠. 금더덕이 없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저분은 참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깊은 기품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칭찬에 반응하는 방식을 연구하며 이를 자기 확신 점수와 연결지었습니다. 한 유명 대학교 연구팀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참가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칭찬을 건넨 뒤 그들의 반응을 분석했을 때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칭찬을 즉각적으로 부정하거나 반대로 과하게 설명하며 인정받으려 애쓰는 사람일수록 실제 자기 확신 점수가 하위 30%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칭찬을 담백하게 수용하고 고마움을 표현한 그룹은 자기 확신 점수가 상위 1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칭찬을 거부하는 행위는 뇌에서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되어 스트레스 수치를 높인다고 합니다. 즉,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밀어내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무심코 하는 과한 겸손은 나의 낮은 자존감을 세상에 광고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인 분석입니다. 그 사람이 칭찬 앞에서 담백하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대부분 그 사람이 이미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끝맺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내면이 얼마나 단단하게 채워져 있느냐의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자꾸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반대로 길게 설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진짜 귀티나는 사람들은 남이 예쁘다고 하든 아니라고 하든 자신이 가진 가치를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귀티는 억지로 겸손한 척하는 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평가가 안정된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 것이죠. 나의 가치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여유. 그 여유가 칭찬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우아한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위대한 철학자 베네딕투스 드 스피노자는 인간의 감정과 이성에 대해 깊이 탐구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구태여 설명하려 들이지 않는다.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은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의해 자신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나로서 온전하다면 남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며 나를 변호하거나 증명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스피노자의 말처럼 귀티나는 삶이란 타인의 인정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한 호수를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고 가족 돌보느라 자신을 낮추는 것이 미덕인 줄로만 알고 살아오셨죠?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칭찬은 당신이 그동안 정성껏 일궈온 삶에 대한 마땅한 보상입니다. 모든 인정에 일일이 반응하거나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검열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타인이 건네는 예쁜 말들을 기쁘게 선물로 받으세요. 칭찬을 밀어내지 않고 우아하게 고맙습니다 라고 화답할 때 당신의 마음에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연습. 그것이 바로 당신의 노년을 가장 빛나게 할 최고의 품격입니다. 세 번째, 화내지 않고도 상황을 압도하는 귀티나는 사람들의 3초 여유. 은퇴 후 큰마음 먹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거나 평소 꿈꾸던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당신에게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꼭 한 명쯤은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거 배워서 어디에서 먹게? 그냥 집에서 편히 쉬지, 힘들게. 걱정을 가장한 비아냥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맥이 풀리고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귀티나는 사람은 당황하거나 화를 내며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눈을 똑바로 맞추고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러고는 3초 정도 침묵을 지킨 뒤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어디 쓰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우려고 배우는 거야. 남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더라고. 자긴 아직 그런 즐거움을 못 찾았나 봐 라고요. 이 한마디는 상대를 이기려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도 모르는 따분한 사람으로 정의해버리는 고단수의 대응입니다. 상대는 본인이 던진 무례함보다 당신의 여유로운 태도에 훨씬 더 큰 압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의 힘은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명확한 효과를 증명해냅니다.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감정적인 도발 상황에서 표정 변화가 적은 사람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연구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불쾌한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얼굴 변화를 관찰한 뒤 주변인들에게 그들의 신뢰도를 평가하게 했죠.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감정적인 자극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표정을 일그러뜨리거나 큰 변화를 보이는 사람보다 평정심을 유지하며 표정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사람의 사회적 신뢰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42%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심리적 통제력의 지표로 분석했습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얼굴색이 수시로 변하는 사람은 다루기 쉬운 상대로 인식되지만 흔들리지 않는 표정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지적인 권위와 신뢰감을 줍니다. 결국 내 얼굴 근육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세상이 나를 함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어벽이 되는 셈입니다. 무례한 말에도 표정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떤 이들은 속도 없다거나 착해서 참는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귀한 감정을 상대의 낮은 수준에 낭비하지 않겠다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선택인 것이죠. 그 사람이 그런 평온한 표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대부분 자기 삶의 주도권을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면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자극과 나의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두는 고귀한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금세 화를 내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맡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귀티나는 사람은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그 화살을 덥석 잡지 않습니다. 저건 그 사람의 인격 문제이지 내 가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화살이 허공을 지나가게 내버려둡니다. 상대를 이기려 애쓰지 않아도 매 표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그 관계의 주도권을 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스토아파의 위대한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아주 중요한 지혜를 남겼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흔드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이라고 말이죠. 그는 타인의 비난이나 무례함조차 내가 그것을 상처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상대의 무례한 말을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안타까운 순간으로 해석하기에 표정조차 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우리가 사건을 해석하는 힘을 가질 때 비로소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무처럼 깊은 품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군가의 가시돋친 말에 내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내어주지 마세요. 상대가 무례하게 군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단 1%라도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거울을 보듯 차분한 표정을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감정은 오롯이 그 사람의 몫입니다. 당신이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함께 휘말려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아한 거리두기는 무관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의 고유한 표정이 곧 당신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타인의 무례함으로부터 해방되어 오로지 내면의 평온을 누릴 때 당신의 무녀는 그 어떤 보석보다 더 빛나는 귀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마음을 지키고 나의 품격을 유지할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과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압도하고 내 품격까지 지키는 기술. 친구들과의 등산 약속이나 점심 모임 자리를 떠올려 보세요. 한 친구가 20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 친구는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미안해. 그런데 오늘따라 버스가 너무 안 오는 거야. 게다가 집 나오는데 전화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10분 넘게 자기가 왜 늦을 수밖에 없었는지 변명을 늘어놓죠. 듣는 사람들은 사과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사정을 공부해야 하는 피곤한 상황에 놓입니다. 반면 유독 기품 있어 보이는 다른 친구는 똑같이 늦었을 때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자리에 앉으며 차분하지만 진중하게 말하죠.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시간을 충분히 계산하지 못했네요. 다음에는 늦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는 깔끔하게 입을 닫습니다. 버스 탓도 전화 탓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잘못에만 집중하죠.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구구절절 변명하던 친구보다 짧게 사과한 이 친구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사과가 짧을수록 그 사람이 지닌 책임감의 무게가 더 묵직하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심리학 연구팀은 사과의 효과성에 관한 대규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두 유형의 사과문을 보여주고 어느 쪽이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지 조사했죠. 한쪽은 자신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긴 사과문이었고 다른 한쪽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만 건네는 짧은 사과문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과 문장이 짧을수록 상대방이 느끼는 책임 인식도와 신뢰 회복 속도가 약 35%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사과에 사족이 붙을수록 그것을 책임 회피나 자기 방어로 인식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반면 군더더기 없는 짧은 사과는 상대에게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줍니다. 결국 사과의 품격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쳐낸 담백한 진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입니다. 그 사람이 사과를 짧게 끝내는 건 대부분 그가 책임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품격 있는 패턴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과를 하면서 자꾸 변명을 붙이는 이유는 내가 나쁜 사람이나 실수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귀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조차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내 실수이고 내가 책임질 일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에 굳이 외부의 핑계를 끌어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사과만 하면 비굴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든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과가 짧고 단호할 때 오히려 당신의 인격은 더 높고 단단해 보입니다. 사과를 던지고 난 뒤의 침묵이야말로 당신의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몽테뉴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인격과 책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구차한 말을 보태지 않는다. 진정한 책임은 침묵 속에서 더 깊게 증명되기 때문이다. 몽테뉴는 현명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군더더기 없는 태도를 취한다고 믿었습니다. 말을 보탤수록 진실은 흐려지고 책임은 분산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귀티 나는 대화법의 마지막 정점은 바로 이 사과의 절제에 있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조차 우아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몽테뉴가 말한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실수 좀 할 수 있습니다. 약속에 늦을 수도 있고 말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때마다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 상대의 기분을 맞추려 애쓰지 마세요. 진심을 담아 짧게 사과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당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상대가 그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언제 화를 풀지는 오롯이 상대의 몫입니다. 상대의 반응까지 당신이 책임지고 조절하려 들지 마세요.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또 다른 집착일 뿐입니다. 사과는 가볍게 던지고 무거운 마음은 그 자리에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자신을 용서하고 품격을 지킬 때 타인도 비로소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억지로 용서를 구걸하지 않아도 당신의 담백한 태도가 이미 당신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5번째, 끝까지 따지는 사람과 웃으며 빠져나오는 사람의 결정적 급 차이. 큰맘 먹고 산 옷이나 가방을 메고 모임에 나가십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제법 마음에 들어 기분 좋게 앉아 있는데 한 친구가 내 가방을 유심히 보더니 묻습니다. 어머, 이거 얼마에 샀어? 너 또 제값 봐주고 샀지? 나는 지난번에 저기 백화점 행사할 때 반값에 샀는데?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실은 내가 안목이 없거나 경제관념이 부족한 사람이면 은근히 깎아내리는 것이죠.
순간 기분이 확 상하면서 조목조목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집니다. 하지만 귀티나는 사람은 그 지점에서 멈춥니다. 그저 여유롭게 가방을 한번 쓱 쓰다듬으며 미소 짓죠. 넌 역시 알뜰하고 이런 정보도 빠르구나. 나는 그냥 이게 마음에 쏙 들어져. 돈 아깝다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 내가 좋으면 그게 제일이지 뭐. 라고요. 이 한마디는 상대를 가격에만 집착하는 사람으로 남겨두고 자신은 취향을 즐길 줄 아는 넉넉한 사람으로 격상시키는 통쾌한 순간입니다. 굳이 이기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는 그 여유로운 미소 하나로 이미 충분히 증명됩니다. 이러한 태도의 힘은 심리학적으로도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집단 내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오랫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연구 결과 스스로가 사회적 우위에 있거나 자기 확신이 강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사소한 논쟁에서 회피나 양보를 선택하는 비율이 7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굳이 타인과 입씨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반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작은 대화에서도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으려 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결국 사소한 대화에서 기꺼이 져주는 여유는 내가 이미 심리적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 사람이 대화에서 굳이 반박하지 않고 웃으며 빠져나오는 건 대부분 그 사람의 에너지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이 착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고도의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끝까지 이기려 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논리가 곧 자신의 자존심이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귀티나는 사람들에게 대화는 즐거움을 나누는 수단일 뿐 나를 증명하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이기려 하지 않는 선택 자체가 이미 상대를 품어낼 수 있는 넓은 그릇을 가졌다는 신호이죠. 논쟁의 늪에 발을 담그지 않고 우아하게 발을 빼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훨씬 더 높은 급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저절로 깨닫게 만듭니다. 도가 사상의 찬시자인 노자는 그에 져서 도덕경에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원리를 설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린다. 다투지 않는 자와 다툴 수 있는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노자는 남과 다투어 이기는 것을 가장 낮은 단계의 대처로 보았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상대가 싸움을 걸어와도 그 싸움판 자체에 올라가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이죠. 귀티나는 대화법의 정수 또한 이와 같습니다. 상대의 공격적인 말투나 무의미한 논쟁이 휘말리지 않고 그저 흘려보낼 때 당신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위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소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소중한 마음을 쓰지 마세요. 상대가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당신의 지혜나 취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한마디로 논쟁에서 우아하게 빠져나올 때 당신의 품격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이기지 않아도 되는 대화에서 기꺼이 져주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억지로 상대를 설득하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정답입니다. 무의미한 입씨름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의 어깨는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에는 평온한 해방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때로는 그냥 허허 웃으며 그 자리를 비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가장 빛나게 할 진정한 귀티입니다. 가장 화려한 장식은 정제된 언어이며 가장 깊은 지혜는 때를 아는 침묵입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빛나는 아름다움은 비싼 옷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단단한 내공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법이죠. 구구절절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이미 충분한 답이 됩니다. 이제는 타임의 무례함에 마음쓰기보다 내 안의 평온을 지키는 일에 더 집중하셔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모든 대화의 중심에 서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충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우아한 선택입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자신을 아끼며 그 마음만큼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의 민낯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통찰이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